네, 안녕하세요. 민크럼 윤진호입니다. 4월 학평 치르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일단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여러분들이 아마 좀 대비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도 계셨긴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3월 학평이랑 난이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아마 이제 44점 정도에서 뭐 이 정도 커트라인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문제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헷갈리실 만한 문제가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헷갈릴 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급량과 수요량에 대해서 차외적 비용, 하적 비용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가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 그래프의 논리를 풀어주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게 쉬웠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못 풀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20번 문제 정도가 이제 관세 문제였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무난했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시면, 자, 일단은 경제체제 문제죠. 맞으라고 내는 문제가 될 것인데, 일단 보시면, 자, A에서는 뭐예요? 현재 가격 기구라 그랬으니까 얘가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의 경우는 정부의 명령과 통제라 그랬으니까 계획이 될 겁니다. 네, 요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1번 A가 답이죠. 자, 시장 경제체제의 특징은 개별 경제 주체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2번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한다 그랬는데, 얘는 뭐의 특징이 되겠죠? 바로 A의 특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란 말 들어가야 돼요. 포인트는 계획 경제 체제는요, 원칙적으로 생산 수단 사적 소유를 부정합니다. 요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맨날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3번 경제적 유의는 누가 중시하죠? 바로 A가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각국에 비해 을국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가 작다라 그랬는데, 정부의 시장 개입 정도는 계획이 크죠. 그러니까 을국이 B고 각국이 A니까요. 우리가 을국의 경우는 개입 정도가 크다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5번 을국과 달리 각국에서는 빈부격차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보세요. 빈부격차의 문제는요, 둘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심하게 발생하는 게 시장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시장은 효율성을, 계획은 형평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합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중시하기 때문에 어쨌든 빈부격차 문제는 둘 다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였고요. 잠깐 지울게요. 1번 문제였고요. 2번 문제 보시면, 2번은 뭐 쉽죠? 네, 일단은 땡땡씨는 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정부죠, 정부. 그렇죠? 정부는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적 후생극대화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제약회사라 그랬는데 기업이죠. 니은은 조세를 부과하고 공공재 공급한다는데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은 뒤바뀐 선지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디귿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임금이라는 건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생산 요소 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요소 소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생산물 시장에 이루어진 활동이라 그랬는데 생산 요소 시장이 되겠죠. 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가정식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죠. 왜냐하면 만들어 판매했다라는 것은 생산이거든요. 그럼 생산이라는 건 특징이 뭐라 그랬죠? 바로 부가가치 상출한 활동이라 그랬습니다. 답이 4번에 맞으면 될 것 같고, 5번이 포인트인데요. 보시면 5번에서 가정식 밀키트를 만들어 시장에 팔기 위해서 채소를 구입했다 그랬으니까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생산이 될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채소를 구입했다는 거 밑줄 하나만 보시고 소비라 틀려주시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구입했는데 구입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만들어 팔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생산이 된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소비가 될 겁니다. 먹기 위해서니까요, 우리가 스스로가. 그쵸? 그래서 어쨌든 5번은 틀린 선지라는 게 볼 수가 있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그 다음에 3번 은근히 많이 틀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보시면 2019년도가 기준년도거든요. 기준. 자, 그러면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가 기준년도니까 요 밑에다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써본다면, 그렇죠? 여기 100이 될 거고요. 기준년도니까 2% 상승했죠. 102가 될 것이겠고요. 1이 상승했죠. 103.02가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103.0이라는 숫자는 구체적으로 안 구해도 상관없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 나온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능으로 봤던 실질 GDP를 구할 수가 있을 건데요. 위에다 실질이라 써볼게요. 일단 얘는 200이니까 100이 나오기 위해서 똑같아야겠죠. 20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포인트인데요. 보시면 실질 GDP가 얼마인지 모르죠. 하지만 실질 GDP분의 명목 GDP가 102가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 얘를 X라고 둔다면 X분의 202가요. 102라는 소리가 됩니다. 곱하기 100 해주시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얘를 구체적으로 숫자를 구할 필요는 없겠죠. 구체적으로 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사실은 얘가 얼마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0분의 204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얘를 2씩 빠진다 하더라도 이 x라는 값은 200보다 작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x라는 값이 200보다 작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200보다 작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얘를 y라고 둔다면 얘는 얼마가 될 것인가 문제 될 것인데 얘를 잘 보시면 얘는요 y분의 200이요 103.02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들 계산할 필요 굳이 없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200보다 작겠죠. 당연히 이게 이제 103.02가 나오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요 얘는 200보다 작잖아요. 얘는 200보다 작은 놈보다 더 작아요. 요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요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200보다 더 작은 잡아주시면 되냐면 잘 보세요. 뭘 써보시면 됩니다. 명목 GDP는 감소했죠. 그렇죠? 명목 GDP는 감소했는데 현재 GDP 디플레이션 늘었어요. 그렇죠? 명목 GDP는 감소했는데 GDP 디플레이션 늘었습니다. 자, 그럼 실질 GDP가 요 놈부에서 요 놈으로 갈 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겠거든요. 보시면 현재 우리가 GDP 디플레이트의 공식이 뭐가 될 거냐면 D라고 쓰면은요 이게 될 것이겠거든요. 근데 보시면 현재 실질 GDP는요 모르죠 일단. 그런데 명목 GDP는 현재 200에서 202로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얘는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문제가 될 것인데 얘는 더블로 감소하는 소리가 될 겁니다. 훨씬 더 크게 감소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명목 GDP가 감소했을 때요 실질 GDP가 더 크게 감소해야지만 전체 숫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실질 GDP라는 것이 명목 GDP보다 더 크게 감소해야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감소하는데 얘보다 작아진다는 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거 끝났습니다. 그럼 1번. 자, 경제 성장은 양의 값을 간다 그랬는데요. 200에서 200보다 작은 값으로 가니까 얘는 오히려 음의 값을 갖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번 2020년에는 실지보다 명지가 크다 그랬는데 실지는 200보다 작고요. 명지는 202입니다. 그러면 명지가 크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디귿번 2021년도 실지가 제일 크다 그랬는데 실지는요. 갈수록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2019년이 제일 크다는 말이 맞을 거고요. GDP 디플레이터는 2019년이 가장 작다라고 했는데 2019년도가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현재 100이고 102.2고 103.02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19년도가 제일 작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풀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이 선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해도 풀 수가 있긴 합니다.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푸신다라고 친다면 이와 같은 선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실질 GDP가 더 크게 감소했다 이런 말 표현이 나온다면 이게 맞는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였고요. 잠깐 지울게요. (3번) 문제였고요. 4번 얘는요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일단 수요와 공급이 그려져 있겠죠.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자, 일단 1번 공급자 수 증가와 보완제 가격 하락은 이라 그랬으니까 공급자 수가 증가하면 S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음의 방향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석을 해보면요. 공급자 수 증가와 보완제 가격 하락은요. 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C로의 이동 요인이라만 해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2번 공급자 수 감소와 S 감소죠. 소비자 소득 증가, 문제에서 정상제라 그랬죠. 그렇죠, 정상제.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려보시면 공급은 감소하고요. 수요는 증가하니까 여기로 이동하겠죠. A로 이동용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잠깐 지우고. 생산기술 향상은요, 비용 다운으로 공급 증가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수요가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수요 감소가 돼요. 그러면 여기 그린 상태에서 공급은 증가하고요, 수요는 감소하니까 이게 될 겁니다. 뒤로 이동하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지우고. 생산자에 대한 조세 부과와, 생산자니까 공급이 바뀌겠죠.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이 위로 올라가죠. 그럼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선호 감소는 뒤에 감소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보시면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니까 여기로 이동하겠죠. B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답이 5번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공급을 아래로 내립니다. 공급 증가가 될 것이겠고요. 소득 감소의 경우는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려보시게 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친다면 얘가 내려갈 것이겠고요. 소득 감소는 이게 될 것이니까 여기로 이동한다 소리가 맞을 겁니다. 뒤로 이동 요인이 맞을 거예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만한 문제였습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이었고요. 5번은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기업번이에요, 여러분들. 기업번에서 전부 예금자 보호 제도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무 생각 없이 맞았다 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예금자 보호라 그랬는데요.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한도가 얼마죠? 한도는 5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정기 예금이요, 5천만 원 이내로 세이브가 되면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5천만 원보다 커지면 맞는 표현이 아니게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2억을 투자했죠. 그래서 10% 이득을 봤으니까 2억 2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억을 투자했고요. 2억 2천 투자했다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자, 2억이 20%면 얼마죠? 4천 될 것이겠고요. 50%면 1억 될 것이겠고요. 예, 6천 될 겁니다. 이렇게 투자한 상태에서 다시 돈을 다 빼가지고 2억 2천을 재투자해가지고 20%니까 4,400이 될 것이겠고요. 60%면 얼마니? 이게 계산이 안 되니? 1억 3,200이 되겠죠. 그다음 2억 2천에 40%라고 한다면 20%로 한다면 4,400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본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써주시고 시작하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T 플러스 1년 초에 은행에 투자한 금액 얼마가 되죠? 4천만 원 될 것이거든요. 4천만 원은 전부 예금자 보호제도 보호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이 세이브가 되겠죠. 맞을 거고요. 니은번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액에 투자한 금액 T 플러스 1이 크다 그랬는데, 시세 차익이라고 그랬는데요. 시세 차익은 누구랑 누구죠? 주식과 채권입니다. 네, 그래서 자, 시세 차익이라고 한다면 주식과 채권이 될 것이니까요. 주식과 채권의 경우는 T년의 경우는 1억 6천이고요. 그렇죠?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계산해 보시면 1억 7,600인가요? 이렇게 나올 거 될 겁니다. 어쨌든 T 플러스 1년이 크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안 하신다라고 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얘 2억이잖아요. 2억의 80%죠. 얘는요 2억 2천이잖아요. 2억 2천의 80%죠. 똑같은 80%가 갖고 있긴 하지만 얘는 2억의 80%고 얘는 2억 2천의 80%니까 누가 더 크죠? T 플러스 1이 크다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되세요? 그래서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논리는 2억에 대해서 80%, 2억 2천의 80%니까 얘가 더 크다는 거 바로 잡아낼 수도 있어요. 굳이 계산 안 해도 상관없긴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디귿번 이자 수익이라고 했는데요. 이자 수익은 누굴 기대할 수 있죠? 예금과 채권이에요. 자, 그러면 예금과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은 비중이니까 비중만 보시면 되겠죠. 예금과 채권은요 50%고요. 얘는 40%입니다. 틀렸죠. 간단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배당 수익은 주식이죠. 주식이 될 것이겠고,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T년의 경우는 1억이고요. T 플러스 1년의 경우 1억 3,200이 될 것이니까 2천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 증가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정도 봐주면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기업번이에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성립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5천만 원 한도가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지울게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6번입니다. 6번은 자, 이것도 쉬운 문제죠. 생산량을 줄인다.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입니다. 무엇을. 그렇죠? 신제품의 생산량을 확대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팀별로 성과급. 얘는 누구에게가 될 겁니다. 분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번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기업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해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 어떻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장에 있을 때 우리가 그놈을 공장에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수작업을 설립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라 봐주시면 돼요. 어쨌든 1번이 답이고요. 2번 니은에는 생산 요소 선택의 결합의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생산 요소 선택 및 결합 방법이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가 될 겁니다. 어떻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경제 문제는 효율성 기준 해결한다 그랬는데 효율성은요. 얘네 둘 다 해결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억도 니은도 둘 다 효율성을 중시하는데 상대적으로 형평성 또한 중시하는 게 누구라고요? 니은이라고요. 기억은 형평성 중시한다 편 틀렸습니다. 니은이 형평성을 중시해요. 그래서 결론은 3번은요. 기억과 달리 니은 나타나는 경제 문제는 이라 그랬는데 기억과 달리 라는 표현이 틀렸죠. 둘 다 효율성입니다.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 나타나는 경제 문제 자원 희소성 발생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니은과 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원 희소성이라 그랬는데 자원 희소성의 문제는요. 경제 문제 발생 근본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발생해요.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달리라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분배 방식이라고 했는데 분배 방식이라고 본다면 얘는요. 여기겠죠. 니은. 그렇죠? 기억은 아닙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였고요. 지금 지울게요. 네, 6번이었고요. 7번 문제 보시면 자, 가다에 대한 XJ 시장 변화에 대한 옳은 것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가는 뭐라고 써있냐면 XJ 대체제인 YJ의 생산 기술 향상으로 YJ 생산비가 절감되었다 했거든요. 자, 그러면 가의 경우는 우리가 YJ 시장에서요. 자, 우리가 항상 대체제와 보완제의 시발점이 뭐라고 그랬죠? 대체제와 보완제의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YJ의 생산비가 절감되었으니까요. YJ의 공급이 증가할 거거든요. YJ의 가격이 다운될 겁니다. PY가 다운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PY가 다운되니까 우리가 대체제라며요. 그럼 X의 수요는 대체제니까 양의 방향이죠. 양의 방향이니까 감소하게 될 겁니다. 요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의 경우는 X제의 수요가 감소한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2번 소비자 선호 증가, 수요 증가죠. 3번 공급의 감소함에 따라 X제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X제의 공급이 감소한다 소리가 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가만 발생하는 경우 공급은 감소한다 그랬는데 수요가 감소하죠. 그렇죠? 2번 총 잉여는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하면은요. 총 잉여는 증가하죠. 그렇죠? 제 책에 뺐는데 여러분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뺐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한 말이지만 이렇게 증가하면은요. 여기가 총 잉여잖아요. 여기서 1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요나 공급이 증가하면은요. 여러분들 총 잉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이 답이고요. 3번 다만 발생하는 경우 공급 감소하게 되면 균형 거래량 감소하겠죠. 4번 가와 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했는데 다와 가는요. 보세요. 이래 있을 때 자, 가가 발생하면 수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다가 발생하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판매 수입은 여기서 일로 가겠죠. 판매 수입은 감소한다 될 것이라는 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나와 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라 했는데 얘랑 얘죠. 그래 보면 나의 경우는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죠. 그 다음에 가의 경우는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다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균형 가격은 필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였습니다. 8번도 계산이 좀 지저분한 문제인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은 문제에서 A가 달린지 복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자가 어떻게 됐어? 이자가 증가했죠. 문제에서 여기가 뭐라 그랬죠? 이자라고 그랬거든요. 매년 발생하는 이자. 이자가 증가하면 뭐라 그랬죠? 원리금에 대한 이자가 붙은 거니까 복리라 그랬죠. 그럼 얘는 복리가 될 겁니다. B의 경우는. 얘는 자동적으로 달리가 될 것인데요. 달리의 경우 이자가 동일하니까 기억도 100만 원 될 것이고요. 얘도 100만 원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이게 100만 원이 되니까 지금 현재 복리의 경우는 첫 번째 보시면 된다 그랬죠. 원금에 대해 90만 원에 붙었으니까 1000만 원에 90만 원이죠. 9%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달리의 경우는 10%가 되겠죠. 여러분 디귿을 구하셔야 되는데 디귿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디귿의 숫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디귿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요. 아셔야 될 것은 100만 원보다 큰지 작은지만 판단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잘 보세요. 자, 9%니까 90만 원이죠. 그러면 98만 1000원은 어떻게 구분되냐면 얘는요. 90만 원에다가요. 8만 1000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1000만 원에 90만 원이 붙고요. 1000만 원에 90만 원 붙고 요 이자에 얼마가 붙는다? 9%가 붙는다 소리가 됩니다. 98만 1000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90만 원에 8만 1000원에 여기에 또 9%가 붙어가지고 어디가 튀어나온다? 뭐 7만 2000 어쩌고 튀어나온다 소리가 될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98만 1000원에다가 여기다가 9%를 또 곱해 보시게 된다면 요 놈이 튀어나올 것인데 요 놈까지 더한 놈이 디귿이 될 것이니까 요 놈은 100만 원보다 크다는 걸 잡아줄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되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8만 1000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9%가 붙었으니까 7만 2000 정도 될 것인데 뭐 구체적인 값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7200 정도가 7만 200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요 98,000,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8만 1000원 있죠. 여기에 9%가 붙는다 와주시면 돼요. 여기에 9%가.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8만 1000원에 9%가 아니고요. 98만 1000원에 9%가 붙는다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9%는 똑같이 붙잖아요. 90만 원씩. 그쵸? 그러면 여기에 9%가 붙고요. 여기에 9%가 붙는다 와주시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98만 1000원에 9%라고 한다면 거의 100만 원도 되잖아요. 10만 원도 되잖아요. 10만 원 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더해 주신다라고 친다면 얘는 100만 원보다 크다는 게 포인트가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요는 전체의 90%가 돼요. 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디귿번, 기억이 디귿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계산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98만 1000원에 9%가 또 붙어야 되니까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금 플러스 이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 100만 원에 90만 원 붙죠. 1000만 원에 90만 원 붙죠. 거기다가 98만 1000원에 9%가 붙으니까 계산하시면 얘가 8만 1000원 더 붙는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100만 원보다 크다가 맞을 거고요. 기억 니은은 쉽죠. 기억은 연 이자율은 A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니은번 T 플러스 1년까지 원리금에 대한 이자라고 했는데 원리금이 아니고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이해되세요? 달리의 경우는 원리금이라는 표현 안 써요.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자, 물가 상승률이 10%라면 보세요.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10%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요. 현금 보유냐 예치 보유냐라는 걸 이해해 주신다라고 친다면 명목이자율이 양수이기만 하면 현금 보유보다 예금 보유가 유리합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보시면 현재 을은 현재 복리 B잖아요. 그렇죠? 9%의 이자가 붙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물가 상승률이 10%라 한다 하더라도요. 실질 이자율이 음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 양수인 9%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B에 예치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이 불리하다가 될 겁니다.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만 잡을게요. 여기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디귿번입니다.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디귿번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금 플러스 이자죠. 이자의 9%가 또 붙어요. 여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98만 1000원에다가 9%가 또 붙으니까 여기다가 더해 주시면 된다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지울게요. 여기까지 8번이었고요.
자, 9번. 자, 보조금을 지급했다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일단은 기업번에서 P2 미만의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으니까 이게 되겠죠. 요 가격 밑으로 거래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될 것이니까 얘가 최저 가격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규제를 유지한 채 X제에게 단위당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변동하겠죠. 그러면 보시면 1번부터 볼게요. 가격 상한제라 그랬는데 가격 하한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2번 기업의 시행으로 소비자행위는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소비자행위는요 원래 여기였죠. 그렇죠? 이 소비자행위였는데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 되니까 여기로 바뀝니다. 소비자행위는 감소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겠고요. 3번 기업의 시행으로 인해 Q1, Q2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수요가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이었고 4번 자 보조금을 PU0, P2로 하더라도 라 그랬거든요. 보시면 보조금을 P0, P2라고 하신다면 요 P0에서 P2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D4가 되겠죠. 선지 4번. 자 그러면 니은을 시행하더라도 가격은 변화가 없다 그랬는데요. 일단 균형 가격은 P2입니다. 현재. 그렇죠? 기억만 시행한다라고 친다면 근데 니은을 시행하면은요 우리가 수요가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수요가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균형은 여기가 될 겁니다. 적은 쪽이니까요. 균형 가격은 P2로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 맞다가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최저 가격 제도를 실시했을 때 P2의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수요가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도 균형이 여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둘 다 P2로 가격은 일정하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자, P1, P2로 한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죠. 여기가 될 겁니다. D5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는요. 최저 가격 제도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균형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과 공급은 발생하지 않는다가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잘 보세요. 일단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이런 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업과 니은이 둘 중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이 나오는데요. 수요량 여기 있죠. 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은 기업과 니은이 나오는데 보시면 자 보세요. 일단 기억의 경우는요. 40, 50, 60, 70, 80이거든요. 300원에 대해서. 그러면 기억이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니은이 위에 있을까요? 아래에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300원일 때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0원일 때 40이라고 본다면 니은은 60이잖아요.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니은이 돼요. 이것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량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요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로 그려지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억이고 니은이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1번 보시면 X제 시장에 나타난 외부 불경제라면 이라 했거든요. 외부 불경제 효과는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사회적 비용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높으니까 기억이 사회적 비용이 되겠죠. 기억번이 맞을 거고요. 니은번 자 기억의 사적 비용만을 반영한 공급량이라고 친다면 사적이라고 본다면요. 여기 균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적이라고 본다면요. 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데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500원에 대해서 60과 60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사적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때 500원이 될 것인데 500원일 때 60, 60이 만나게 될 것이니까 균형 거래량은 60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답이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디귿번. 니은이 사적 비용을 반영했다라고 본다면, 그렇죠? 사적이라고 본다면요. 자, 사회적 최저거래량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회가 되겠죠? 자, 그럼 사회적 최저거래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한 말이지만, 얘네들이 만나게 되는 60개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구체적인 값은 표를 통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소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1번 니은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공급선이라고 친다면 그렇죠? 또 거꾸로네요. 계속 귀찮게 그렇죠? 사회라고 본다면 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X 생산의 조세를 통해 라고 그랬는데 보시면 여기가 사적이 되고요. 여기가 사회적이 된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낮춰주셔야겠죠.
그러면 낮춰주려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다라는 거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10번 문제였습니다. 잠깐 지우고 진행할게요. 네. 그 다음 11번. 국공채 대규모 매입. 뭐죠? 국공채를 매입하면 시중에 통화량이 풀리죠. 확대 통화 정책이 될 겁니다. 확대 통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대폭 인상한다 그랬으니까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키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죠. 바로 긴축 통화가 될 겁니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기업번 확대 재정이라 그랬는데 확대 통화가 되겠죠. 자주 나옵니다. 니은번 통화량 증가 요인이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을국의 투자 지출 감소 요인이다. 그렇죠.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확장 상태로 보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을국의 경우는 경기가 확장돼 있으니까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끌어온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까지였고요. 1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어떻게 푸냐면요. 경상수지가 100만 달러 흑자래요. 그리고 양 국간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상품 수지가 1000이고요.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00이니까 토탈 400, 600이거든요. 그럼 얘가 100만 달러 흑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00이 될 겁니다. 그다음 A는 지식재산권의 사용료가 퍼낸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서비스가 되겠죠. 얘는 본원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1번 해외 무상 원조액은 이전에 포함되겠죠. 해외 주식 투자액은요. 본원이 아니고요. 투자액 자체는 금융계정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500이고요. 4번 상품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상품 수치가 흘렀어요. 플러스 갑부의 경우 그러면 상품 수출액이 더 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뭐 그렇죠? 마지막 5번 을국의 경상 거래에 따른 외화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적다라 그랬는데 보시면 을국은요 현재 보시면은 양 국간에만 이루어지니까요 갑국이 100만 달러 흑자면 을국은 100만 달러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을국은 100만 달러 적자가 될 겁니다. 을국은 100만 적자가 될 것이니까 U200보다 유출액이 많다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U200이 적다는 표현이 맞다가 될 겁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네, 13번. 얘는요, 한 개로 풀어보시면 돼요. 추가적인 거.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 왜 갑자기 꺼졌네. 네, 보시면, 일단은 한 개라는 말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YG와 ZG 가격은 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YG와 ZG의 원료가 한 개, 세 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면, 보세요. YG 한 개와 Z 세 개가 원료로 투입된다고 그랬으니까 4개가 투입될 것이고 4개에 대해서 1만 원이니까 총 4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결론이 뭐냐면 13번에 있어서요. 4만 원이 뭐가 되는 거죠? 추가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 수입을 구해보시면 얘는 11이고요. 얘는 9고요. 얘는 7이고요. 얘는 5가 되고 얘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윤국대 생산량 얼마겠죠? 당연한 말이지만 얘가 4니까요. 4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얘도 4, 얘도 4, 얘도 4, 얘도 4, 얘도 4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더 크고 여기서 작으니까 여기까지가 맞을 겁니다. 이 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자 생산량이 한 개씩 증가하도 X제 가격 변함이 없다 그랬는데 변화하죠? 한 개에 11만 원이니까 11만 원 될 것이고요. 두 개에 20만 원이니까 10만 원 되고요. 9만 원 되고요. 8만 원 되고요. 7만 원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X제 가격 변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4만 원으로 일정하죠. 그렇죠? 일정하다 될 것이 있고 3번 자 이윤은 X제 생산 3개, 5개가 더 크다 그랬는데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3개일 때 이윤을 구하셔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잘 보세요. 자 3개일 때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3개일 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5개로 넘어간다라고 친다면 추가적인 수입이 8이 돼요. 그렇죠? 근데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가 되죠? 추가적인 비용이
4 더하기 4니까 얘도 8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추가적인 수입도 8이고 추가적인 비용도 8이기 때문에 빼시면 0이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3개일 때와 5개일 때 무엇은 차이가 없다? 추가적인 수입과 추가적인 비용은 차이가 없다는 소리가 될 것이 똑같기 때문에 이유는 차이가 없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크다는 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이 포인트죠. 잘 보세요. 4번은 YZ 가격이 3만원으로 상승한다고 친다면 잘 보세요. 3만원으로 상승하면은요 YZ가 지금 한 개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 비용이 4만원에서 얼마로 바뀌는 거죠? YZ 한 개가 3만원이니까 3만원에 3개니까 6만원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개당 가격이 이제 6만원 될 것이고 비용이. 그러면 이유는 4개일 때보다 3개일 때가 크다 그랬는데 보시면 6만원이 돼버리는 순간 여기가 6만원 될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이윤곡대 상승이 얼마죠? 바로 3개까지 될 겁니다. 그렇죠? 왜 3개죠? 얘가 더 크고 크니까 생산하고요. 작아지니까 생산 안 한다고 맞을 거니까 이윤곡대 상승이 몇 개가 된다? 3개일 때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일 때보다 3개일 때가 일단 이윤극대와 생산량이 3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개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4번이 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개와 4개만 구분하신다고 친다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요. 5고 6이니까 추가적인 수입이 오고 추가적인 비용이 6이 될 것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6이니까 더 크죠. 그러니까 4개일 때가 3개일 때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5번. 자, ZZ 수입량 1개로 감소한다면 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개로 감소하면은요, 비용이 얘가 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YZ 1개가 만원이고요. ZZ 1개가 만원이니까 총 2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2만원이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수입이 2만원보다 크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5개일 때가 제일 클 겁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요게 지금 얼마로 바뀐 거죠? 2로 바뀐 거죠? 2로 바뀌었는데 얘가 119753이 될 것이니까 그렇죠? 2보다 큰 값이 어디까지냐가 될 것인데 5개 끝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과 2가 될 것이니까 3이 더 크니까 5개일 때가 제일 크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 일단은 추가적인 수익과 추가적인 비용을 푸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냥 여러분들 무식하게 그냥 총비용 총수입을 딱 구해가지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샤프하겠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4번. 얘는 워낙 쉽죠? 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시험에 응시하면서 실업자를 분류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률에는 차이가 없죠.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분의 취업자가 될 것이니까, 현재 비경활에서 실업자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취업자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고용률은 일정하다 될 겁니다. 그렇죠? 니은번. 갑국의 경기감 참가율 상승률이다. 맞죠? 왜냐하면 경활이라는 것은 15세분의 실 더하기 취가 되잖아요. 근데 비경활이 어디로 들어왔다? 실이 증가했다고요. 얘가 일정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실업률 하락률이다. 보시면 실업률은요. 잘 보시면 현재 시간제 근로자에 종사한다 그랬으니까 취업자가 됐죠. 구직 단연자는요. 비경활이에요. 여러분들 3월도 나왔는데 얘 비경활입니다. 비경활에서 시간제로 바뀌었으니까 취업자가 되겠죠. 비경활에서 취로 바뀌었다는 소리가 될 것이겠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실 더하기 취분의 실이 나오는데요. 비경활이 실로 바뀌었으니까 실이 증가했죠. 취가 증가했죠. 얘는 일정하죠. 전반적으로다가 감소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락 요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비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 요인이라고 했는데 비경활이 취업자로 바뀌었으니까 비경활은 감소했겠죠. 그러니까 감소 요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대망의 15번인데요. 얘는 제가 말씀 내용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무조건 뭐 이게 이상한 논리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림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일단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갑국은 X제 생산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YG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에도 완만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갑국 생산 곡선이면 얘가 기울기 얼마죠? 2가 될 겁니다. 델타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일단 어디에 비교가 했다고요? x제에 비교가 했다고요. 그러면 a라는 점은 뭐라고요? y제가 지나는 점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 a를 지나는 생산가는 곡선은요,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저 갑국의 생산가는 곡선보다 어때야 된다고요? 가팔라야 된다고요. 요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가팔라야 되니까 제 눈 파란색으로 그려보게 된다면 대강 얘가 그리게 된다면 여기 그려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더 가팔라야 되니까. 요 말 이해되시죠? 직선이 가팔라야 되니까. 그러면 얘 기울기가요, 얼마인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이 기울기가요, 적어도 2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일단 여기를 모른다. x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x라고 둔다면 여러분들 얘분의 얘가요, 뭐보다 커야 되죠?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40이죠. 얘가 20보다 작아야 돼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20보다 작은 놈에 대해서 40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얘분의 얘 하시면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럼 이 x라는 값은 뭐보다 작아야 되겠죠? 80보다 작아야 돼요. 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8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잡았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y제가 맞나 요 놈. 기울기 2보다 크다며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논리로 80보다 작다며요. 근데 요것분에 요거 하시면은요 60 나오죠. 60이고 얘는 얼마가 돼야겠어요? 120보다 커야지만. 따라보세요. 요것분에 요거가 2보다 커야 되잖아요. 60이잖아요. 120보다 커야겠죠. 40에다가 120보다 큰 놈 더하시면 160보다 큰 놈이 나올 겁니다. 까지 이해되십니까?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은 80보다 작다가 될 것이겠고요. 요 놈은 160보다 크다는 건 잡아주시게 되면 끝나게 돼요. 일단 기업번. 갑국은 y제 생산의 절대율을 가진다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생산 요소 양이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밖에 있는 게 생산 요소가 더 큰 거겠죠. 아니 양이 큰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국이 y제 절대율을 가지고 있다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니은번. 자, 을국의 파란색이죠. x제 생산 최대 가능량은 80개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80 작죠. 그렇죠?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 그래프 논리가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 다른 논리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래프 논리만 이해하시면 다 풀려요. 그 다음에 디귿번. 자, 무역 이후 양국의 y제 소비량 합계는 160개라 그랬는데요. 보시면 을국은 어딜 특화하죠? 얘를 특화하거든요. 갑국이 x제 40개를 특화하고요. 을국은 y제 160개보다 큰 걸 특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국의 y제 소비량 합계는 160개보다 크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을국이 현재 y제를 160개보다 많이 생산할 건데요. 그러니까 얘를 특화하신다 보시면 되니까 얘 숫자 자체가 여기 들어간다 봐주면 되니까 160개라는 표현이 틀렸죠. 16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을번. 이건 뭐 쉽죠? x의 소비 한계 기회비용은 무역 이전보다 무역 이후가 크다 그랬는데요. 무역 이후가 더 크다라 그랬는데 얘는 뭐 보시면 된다 그랬죠? 어디에 비교가 있는지 봐주면 된다 그랬죠? 갑국은 현재 어디에 비교가 있죠? x제에 비교가 있죠? x제에 비교가 있으니까 소비 교역 후 x제의 기회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면 나눠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맞다가 될 겁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6번) 문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얘도 워낙 쉽죠? 보시면 얘는 4천 나오고요. 편익이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편익이라 써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명시적 비용 써보고요. 이익 써보고요. 그 다음에 암묵적 비용 써보고요. 순편익 한번 써볼게요. 얘는 굳이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A고 B라 봐주시면은요 편익은 4천 나오고요. 4,500에 나옵니다.
명시적 비용은요 3천, 4천이래요. 자, 그럼 이익이 나오겠죠. 이익이 얘는 1000 나오고요. 얘는 500 나올 겁니다.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A가 더 함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암묵적 비용까지 구한다라고 친다면 얘가 어쨌든 1000이 될 것이고요. 500이 될 것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500이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긴 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1번 편익은 A를 선택할 때보다 A가 편익 4000이죠. B가 더 크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2번 명시적 비용은 B가 더 크죠. 3번 암묵적 비용은 B가 더 크죠. 그렇죠? 다 틀렸네요. 4번 A 선택 시에 순편이 양입니다. 틀렸고요. 5번이 포인트인데 자 600만 원의 정보점이 지급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편익 600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럼 편익 600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600 증가하니까 얘도 600 증가하겠죠. 부동가 바뀌네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합리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논리가요. 회계학적 이익의 순서와 순편익의 순서는 동일하다는 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7번도 뭐 그냥 전형적인 환율 문제죠. 보시면 일단 $1 환율이 나오는데 보시면 얘는 교차 환율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간단한 문제긴 한데 달러잖아요. 달러, $1. $1 환율이 튀기 요만큼이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합니다. 자, 그럼 1번 원화 대비 달러와의 가치는 이라고 했으니까 환율과 달러와의 가치는 같이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T기보다 T 플러스 1기가 더 낮겠죠. 틀렸고요. 2번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T기가 T 플러스 1기가 낮다고 했는데 T기보다 T 플러스 1기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요 어디 시장에? 한국 시장에. 그럼 잘 보세요. 일단 T기와 T 플러스 1기에 환율이 누가 더 낮죠? T 플러스 1기가 더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세졌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국산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 세질 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기가 높다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3번 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한국의 기업 비용 부담은 T 플러스 2기가 작다라 그랬는데 보시면 자 원자재를 수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달러가 필요하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더 양이 많아지게 될 것이니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환율이 높을수록 커져요. 이 말 이해되시죠? 환율이 높다는 말이 뭐라고요? 달러의 가치가 높다고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높은 요놈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T기가 더 크단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기가 작다라 그랬는데 T기가 더 크니까 T 플러스 1기가 더 작겠죠. 3번이 답이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4번 예금의 원화 환산 가치 이 놈 보시면 되죠. N달러는 원N은요 지속적으로 상승했죠. 그러니까 NY 가치가 지속 상승했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NY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니까 예금의 원화 환산 가치는 엔화의 가치겠죠. 그야말로 그렇죠. 엔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T기보다 T 플러스 1기가 더 높다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자, 학비 부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엔화의 가치가 점점 오르고 있기 때문에 T 플러스 1기가 더 크다가 될 겁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도 잉여 문제인데요. 잘 보시면 현재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고요. 그다음 무수히 많은 소비자 중에 일부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자, 한번 볼게요. 최대 지불 요인가 나오는데 자, 균형 가격 500원일 경우 소비자 지출 1,800원 했는데 500원이면은요. 갑의 경우 여기까지 사죠. 그렇죠? 최대 지불 요인가 가격보다 크면 살 거거든요. 같거나. 그러면 자,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소비 지출액은요. 갑은요 현재 500원짜리 몇 개 샀죠? 3개 샀죠? 그러니까 1,500원이 돼요. 1,800원이 아닙니다. 얘네 더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는요 그냥 최대 지불 용의 합이고요. 실제 지불한 금액은 500원 곱하기 3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균형 가격 650원인 경우 650원 여기까지 하겠죠? 그러면 650원이니까 여기서 250원 튀어나오고요. 잉여가 여기는 150원 튀어나오고 50원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비자에게는 50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되나요? 450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소비자에게가 1,000원일 경우
100원일 경우 의뢰 소비량 4개다 그랬는데요. 잠깐 지우고요. 자, 갑의 소비자 경우가 100원이라고 친다면 갑은 현재 가격이 얼마가 되는 거죠? 일단은 잘 보세요. 700원이라고 쳐보면 잉여가 제로죠. 600원이라고 친다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100원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갑의 소비자 경우가 100원이라는 말은 여기서만 100원 튀어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가격이 얼마나 소리가 되나? 600원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00원일 경우라는 소리는 이게 무엇과 동치냐면요, 가격이 600원이라는 소리가 동치예요. 자, 가격이 600원이라고 친다면 의뢰 소비량은 4개라 그랬는데 여기까지죠. 그렇죠? 하나, 둘, 셋, 4개가 될 겁니다. 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보세요. 최대 지불용이랑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최대 지불용이가 크거나 같으면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맞을 거고요. 4번 갑을의 소비량 합계가 4개일 경우라 그랬으니까 균형이 7보다 높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잘 보시면, 자, 소비량이 4개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가격이요, 9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만 삽니다. 800원이라고 치면 얘까지 삽니다. 700원이라고 치면 얘까지 삽니다. 딱 4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께서 최대 지불 용의부터 내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딱 700원일 때 4개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딱 700원일 때 4개 사는데 700원보다 높다라고 친다면은요, 3개가 될 것이, 2개가 될 것이거든요. 이 말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700원보다 크다라고 친다면 750원이에요. 예를 들어 2개가 삽니다. 딱 700원이 돼야지만 4개가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700원 높다는 말이 아니라 같다가 될 겁니다. 같다가 되고요. 얘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같거나 작은데 어디까지 작을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600원 초과 700원 이하가 될 겁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다가 되긴 하는데 이하가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600원 초과까지는 일단 맞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X의 소비에 대한 100원의 조세가 부과된다면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은 100원 높아진다가 아니라 감소하겠죠. 항상 말씀드렸듯이 소비자에게 수요 곡선에다가 조세를 부과하면 아래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최대 지불 용의가 내려간다는 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내려간다가 될 겁니다. (18번이었고요) 뭐 19번은 워낙 쉽죠? 얘는요, 비용 인상이냐 아니면 수요 견인이냐 소리 될 것인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는데 둘 다 얘는 실질 GDP 증가율이 감소했으니까 얘는 비용 인상이 될 것이고요. 얘는 수요 견인이 될 것입니다. 끝났죠? 그래서 1번 답이죠. 총공 감소에 나타난다. 자, 순수출 증가는 A가 아니라 B의 발생 요인이 되겠죠. 을국의 발생 요인이 될 겁니다. 수요가 AD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니까요. 그 다음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은요, 수입이 아니에요. 본질이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이라는 것은 비용 증가 요인이죠. 그래서 A의 발생 요인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A는요, 얘는요, 나오면 뭐 대책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뭐 대책 그딴 거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정부 지출을 증가를 하시면 오히려 인플레이트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A를 억제하게 대책이다라 그랬는데, 비용 인상의 경우는 물론 타겟팅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우리가 비용 인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 타겟팅을 물가라고 친다면 수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AS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타겟팅을 만약에 GDP로 잡는다고 친다면 AD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얘는 답이 없어요. 정부 지출 증가하시면 이게 될 거거든요. 물가 더 상승합니다. 틀렸고요. 5번 B를 억제하기 문제로 지준율 인상이 되겠죠. 그렇죠? 지준율을 인하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AD 곡선이 더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자, 갑국을 현재 X제를 10달러에 수입하였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개 2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관세 부과를 유지하면서 생산에 대해 2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했거든요. 이 그림만 갖고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일단 10달러가 국제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관세를 딱 2달러 부과했더니 여기가 되겠죠. 그다음 얘가 뭐라고요? 제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T기가 될 것이겠고, T 플러스 1기가 되겠죠. 한번 적어볼게요. 얘가 지금 T기가 될 것이겠고,
이 경우가 t 플러스 1기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생산에 대해 2달러의 보조금 지급했다 그랬으니까요. 2달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일로 갑니다. 그렇죠? 2달러 보조금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얘가 여기가 되니까 여기 그려지게 돼요. 네, 이게 답입니다. 해석해 볼게요. 자, 일단은 1번 튀기의 수입량은 얼마죠? 튀기는 파란색 보시면 되죠. 파란색 수입량은요 어디가 될 거냐면 여기서요 여기가 될 겁니다. 10에서 20까지 10만 개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 2번 T 플러스 1기의 국내 가격은 당연히 12달러가 되겠죠. 자, T 플러스 2기의 경우 그쵸? 1기의 경우 이해되세요? T 플러스 1기 그쵸? 그러니까 3번 T 플러스 1기 관세 수입은 20만 달러라고 그랬는데 관세 수입은 여기죠. 6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렇죠? 12만 달러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소비자의 경우에는 T 플러스 1기와 T 플러스 2기가 크다라 그랬는데 보시면 소비자의 경우는 똑같죠? 왜냐면 일단은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소비자의 경우 여기 될 겁니다. T 플러스 2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일단 수입량이 되긴 하겠지만 포인트는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거래되는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뭐가 되죠? 소비자의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번에서 크다라 그랬는데 같다가 될 것이겠고 5번에서 국내 생산량은 T 플러스 2가 가장 많다 그랬는데요. 국내 생산량은요. 공급 보시면 되죠. 자, 보세요. T기는 여기였고요. T 플러스 1기는 여기였고요. T 플러스 2가 여기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생산량은요. 공급과 가격이 만나는 점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가 생산량이고요. 여기가 맞으시면 됩니다. T 플러스 2가 제일 크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치르시느라고. 제가 봤을 때 4월 학평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6월이거든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뒤에 치러지는 6월 모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그때까지 기출을 다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